안녕하세요.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6장 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예, 이제 투자 대안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6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학기 전체 거의 2학기 대부분을 이제 6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나 관련된 이제 시험도 대부분 이 6장 안에서 이제 출제된다는 점,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6장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 안으로부터 투자 대안 구성, 그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대안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평가 정도, 예를 들어서 현가, 연간 등가, 미래가, 내부 수익률, 회수기간, 사업 수지 및 자본화 등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이제 평가 정도 설명하겠죠. 그리고 투자 대안 평가 척도를 이용한 투자 대안의 선정 기준을 설명할 것이고요. 투자 대안 평가 및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적의 대안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설비 대체 문제 현금 흐름도 분석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기점 분석을 통하여 투자 대안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대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및 의사결정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까지 전반기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계속 배우셨는데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결국 현가, 미래가, 뭐 등가를 계산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들을 응용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구성하고 평가하는 이제 응용이죠, 응용. 응용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미래가 현가 변환을 자유자재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편하신 분들은 의외로 이 6장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1, 2, 3, 4장까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반대로 이 6장을 배우면서도 다시 앞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희들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6.1절 투자 대안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안과 투자 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안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investment proposal이라고 하고 투자 대안은 뭐 investment alternative겠죠. alternative가 대안이니까 proposal은 제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안 뭡니까? 투자의 가능성으로 고려 중인 하나의 계획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바로 진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회사를 가시던 아니면 학교로 가시던 아니면 이제 공기업을 가시던 어디를 가시던 간에 예, 일단은 이제 프로포절 그러니까 제안을 결국에 제안서를 내야 되죠. 제안서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을 나중에 제안서를 낸 다음에 선정이 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돈을 받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안서를 잘 쓰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이겠죠. 이제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결국에는 투자한 인베스트먼트 프로포저를 잘 쓰시는 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팀장도 되고 앞서서 이제 승진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으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예, 투자 대안입니다. 투자 대안은 투자 의사결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 포괄적인 여러 행동 방향들 중 하나를 일컫는 말, 이제 상호 배타적, 뭐 완전 포괄적, 그래서 mutually exclusive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상호 배타적은 그리고 totally exhausted를 이제 완전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어, 이제 서로 독립된 대안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대안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죠. 그러면 모든 이제 뭐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뭐
현실적 불가능한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한 모든 대안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중에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 포괄적인.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 1안, 2안, 3안이 이제 서로 이제 종속적이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말은 독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mutually exclusive라고 하는데 어, 결국에 서로 독립되어 있다. 투자 1안과 투자 2안, 투자 3안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포괄적. 이 완전 포괄적은 결국에 앞서 말한 대로 이제 mutual totally exhaustive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하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완전 포괄적이라는 건 뭐냐? 이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모집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으면 대안 A가 이만큼 차지하고 대안 B가 이만큼 차지하고 대안 C가 이렇게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솔루션 스페이스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외의 대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완전 포괄적이면서도 상호 배타적인 이렇게 구분이 서로 돼서 다른 대안이 되는 경우를 다 고려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해는 있겠죠. 결국에 이 대안 중에 결국에 여기가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이 이상의 영역은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루션을 반드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호배타적, 영어로도 써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주면, 이제 이 대안들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 포괄적, 그래서 이 대안들 중 하나는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했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안의 집합. 음. 그래서 이제 대안의 집합을 형성할 때는 대안 중 반드시 하나를 그리고 꼭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행동 방향들을 모두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투자 대안의 개수는 결국에 n이라고 보면 결국 k개의 대안이 존재하면 이 k 이승이 된다. 네. 선택했다 안 했다니까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각각 대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 대안의 개수는 2k 이승이다. 왜냐면 하나의 대안에서 그렇죠. 하나의 대안마다 선택 아니면 비선택에서 yes, no가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대안이 있으면 2의 2승에서 4고, 그렇죠. 세 개의 대안이 있으면 2의 3승에서 6, 8이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대안의 개수는 이렇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투자안과 투자 대안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도시에 이제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결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항철도 있죠. 그 인천이나 뭐 김포공항 이렇게 해서 이제 대도시에서 연결하는 그런 것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이제 송도에다가 인천공항 지을 때 여기 다리 하나 놨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도심과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결정 문제입니다. 예산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도의 확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고속도로와 지하철을 동시에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결국에는 무슨 제약이냐? 예산의 제약이네요. 역시 자본의 제약입니다. 자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대안들을 다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예전에 채널 터널 있죠.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채널 터널 그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5개의 대안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했죠. 예, 대안의 집합의 형성, 고속도로의 신설, 대안 1, 고속도로 신설과 기존 국도의 확장, 대안 2, 대안 1, 그리고 지하철 건설, 대안 3, 지하철 건설과 기존 국도의 확장, 대안 4 해서 4가지 대안이 있다. 그렇죠? 이게 대안의 집합의 형성이에요. 대안의 집합.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상호 배타적이면서 완전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이제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방법 이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제안을 한번 이제 투자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디펜던트 프로포절과 디펜던트 프로포절이 있습니다.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제가 이미 설명을 조금 했었죠. 예, 여러 가지 투자 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또 다른 투자 안의 선택과 무관한 경우, 이건 선택에 있어서 이제 대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거는 이제 하나의 문제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제안서가 있다면 여기서의 결정이 다른 이제 대안을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공장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생산 설비 투자입니다. 투자하는 안과 그 회사 영업사역에서 필요한 사무 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안은 서로 독립적이죠. 예. 그렇죠? 그럼 공장에 필요한 생산 설비와 영업소는 에시안수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도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영업소에서 필요한 사무기기 새로 구입하는 한. 여기는 이제 그냥 영업소에서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완전 생산에 대한 설비안이니까 각각의 독립되어 있는 안이다라는 겁니다. 종속적인 안은 이제 여기서 선택한 것이 사전에 선택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에. 종속적인 안이에요.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투자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 투자안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하셨죠? 예, 그리고 종속적인 이제 투자안은 세 가지 형태로 보통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형태, 상호 배타적인 안이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안 간의 재무 의존 관계인, 재무 관계 때문에 이제 종속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안은 여러 투자안 중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할 경우 나머지 투자안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독립이 되어 있는 안이라고 해도 이제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안을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 그렇죠? A, B, C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거를 선택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종속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가 발전기를 놓을지 외부 전력 공급을 할지 맞죠? 아니 자가 발전을 하면은 당연히 외부 전력이 공급이 필요하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인 안이다. 이 종속적인 안에서의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부수적인 안, 컨틴전트 프로포저 혹은 이제 컨틴전트 플랜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다른 투자안 B가 선택돼야 되는 경우입니다. 얘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아주 적절하죠. 예,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게임 많이 하시죠?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해요. 요새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는데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바일 게임 하시면 뭐가 필요합니까? 핸드폰 필요하죠. 예, 핸드폰이 없는데 모바일 게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모바일 게임을 해야지. 근데 그러면 핸드폰 사셔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선행되는 어떤 다른 투자안이 필요가 한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도 구매하셔야죠. 그렇죠? 수업을 들으려면 교재를 사야 되는 것도 똑같은 거고. 물론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랄까 결정은 컴퓨터 게임 어느 날 이제 생각하죠. 컴퓨터 게임 해야지. 하고 싶다. 쉬는 날이네. 컴퓨터 게임 해야지. 컴퓨터 구매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무관하게 결정이 돼요. 컴퓨터 뭐 성능이 좋아서 컴퓨터 게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관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아쉽게도 이 전에 다른 투자 대안이 꼭 선택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부수적인 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투자안 간의 재무 의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ncial Interdependencies Among Proposals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무 의존 관계예요. 재무 의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의존을 했다는 건데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투자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 가능한 자본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역시나 꼭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선택이 되면 얘가 A가 너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얘를 했는데, 나머지는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뭐 재무적으로 의존인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 조달 가능한 자본이 한정된 상황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안들은 초기 투자 금액의 합이 확보한 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택권이 없어지죠.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게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제 선택의 문제죠. 네, 선택의 문제.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이다, 독립적이다. 선택의 의미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속적, 독립적 이제 선택이라는 시점에서의 독립적인 아니다, 종속적인 아니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10년간의 투자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이제 막 이런 거 보시면 미래가, 현가, 등가 뭐 어떻게 변화할까 이미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죠? 그렇죠? 벌써 이제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죠. 어쨌든 4개의 투자원이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P1, P2, P3, P4 뭐 프로포절의 약자 같아요. P1, P2에서 투자한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한 P1과 P2는 상호 배타적이고 P3는 P1의 부수적인 아니며 P4는 P2의 부적인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각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이 다른 표와 같을 때 검토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구성하시오. 이 경우를 고려해 보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상호 배타적이니까 P1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고 P2만은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P3와 P1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P4와 P3는 P1 그리고 P4를 선택하면서 P2를 선택하는 그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점은 뭐라고 할까? 원래는 이게 몇 개에 대한 선택 방법이 있으니까 원래는 2K개 그렇죠? 2K개의 방법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4개의 대안이면 정확하게는 2의 4승 해서 4 곱하기 4 해서 16승 그죠? 그렇죠? 16승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정할 때 P1과 P2만 상호 배타적이고 P3는 P1의 부수적이라고 했고 P4는 P2의 부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4개의 투자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한 대로 각 투자안의 현금으로 대한 현금이 다음 표와 같을 때 검토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엑셀을 열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엑셀을 열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연 어떻게 투자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전체 16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16개 가능성. 대안이라고 일단 써주겠습니다. 좀 작긴 하지만 대안 그리고 대안으로 해서 이 두 부분을 통합하고 그러면서 투자안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P1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누구를 선택할지 해야 되니까 P2, P3, P4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초기 투자액 왜냐면 여기 정보가 초기 투자의 연간 수익, 잔존 가치가 주어졌으니까 초기 투자액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병합해서 연간 순수익 잔존 가치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죠. 네. 제가 크기 조절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성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투자 가능성을 판단한 거죠. 투자 가능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럼 대안 A0부터 몇 가지가 있다고요? 16가지라고 했죠. 왜냐면 4개니까 2K승, 2의 4승. 4승은 조합이 4개죠. 대안 A0 보통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죠? 모두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또 해고. 아니면 0이라고 할까요? 안 한다. 노라고 하는 거를 0000이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A1, A2 해서 일단은 16가지를 쭉 해서 15가지만 만들면 되죠. 15. A15.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좀 작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000 P1만 선택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P2만 선택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 P1과 P2만 선택하는 경우를 A3라고 하고 0010 P3만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1010 그렇죠? 그러니까 P1과 P3를 같이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0110 그리고 1110 0001 그렇죠. A8은 결국에는 P4만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1 이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모든 이제 가능한 조합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경우에는 수를 고려를 했죠. 초기 투자액 어떻게 됩니까? 초기 투자액을 이렇게 한 번씩 표를 만들어서 한 번씩 따져볼까요?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입니다. 초기 투자액이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연간순수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잔돈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까요? P1. P1이 얼마였습니까? P1만 선택할 경우 초기 투자액 30. 그렇죠? 연간순수익이 8입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가 1000만 원 단위인가요? 하여튼 뭐 많이네요. 3만 원. 대안이 되게 작습니다. 30만 원, 8만 원, 3만 원, 뭐 그렇게 돼서 예, 뭐 대안이 굉장히 작은데 어떤 단위는 잊어버리시죠. 예, 그리고 A2만 선택하면은 이제 A2만 선택할 경우에 이제 P2만 선택할 경우에 22, 6, 2를 고려하셔야죠. 예, 그래서 22, 6, 2를 고려하시면 되고 반대로 A3를 보면 P1과 P2를 이제 둘 다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을 합쳐주시면 되죠. 네, 이 둘을 합쳐주시면 되죠.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되죠. 네. A4는 어떻게 됩니까? P3만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P3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82, 18, 7 해서 82, 8, 그리고 7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A5는 결국 P1과 P1만 있는데 그것과 결국 P1과 몇입니까? P3 같이 선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112부터 세서 26, 10 해서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A6는 어때요? A6는 P2랑 결국 P3예요. P2만 있는 경우 22죠. 22와 P3, 82 더하셔야죠. 104 해서 24, 9 이렇게까지 되고요. 그리고 A7은 뭡니까? A7은 결국 P1, P2, P3입니다. 그러면 P1, P2, 그리고 P3. 그렇죠? 134, 32, 그리고 12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A는 결국에는 P4만 결정하는 거기니까 보시면 70, 14, 4네요. P4가 그렇죠? 일시상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4와 결합되는 경우를 보죠. P4와 결합되는 경우 뭡니까? 첫 번째 대안 P1 그러니까 100 더하시면 122 그리고 이제 7 되시고 A10은 결국에 뭡니까? P2랑 P4죠. 그래서 P2랑 P4 해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92부터 해서 92, 20, 6 그리고 A1, A2
그러니까 P1, P2, 그렇죠? 그리고 P4를 하면 152부터 해서 36, 12까지 어떻게 구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뭘 빼먹었나요? A1, P1, P2, P4 맞죠? 아, 제가 잘못됐군요. P4는 여기였네요. 여기서 122 제가 잘못부터 계산했네요. 122, 28, 9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P3와 P4만 고려하면 152, 32, 11이 되고, 그리고 이제 P1, P3, P4, P1, P3, P4 이렇게 계산하시면 182부터 해서 40, 14가 나옵니다. 그렇죠? 상당히 값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P2부터 해서 P2, P3, P4 하시면 174부터 해서 38, 그리고 13이 되고요. 드디어 대단원인 마지막 대안 모든 걸 선택할 경우 A1, P1, P2, 그리고 P3, 그리고 P4까지 그렇죠? 다 되면 204부터 46, 16이 됩니다. 예. 휴, 예. 예, 대안 4개만 돼도 이렇게 계산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개만 돼도 계산할 게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하나 줘볼까요? 100만 원. 아, 조건이 아니라 여기 100만 원의 초기 투자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의 초기 투자 예산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이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기 투자액이 가능한 것 자체를 이제 추려야겠죠. 100만 원이 넘으면 다 빨간색으로 일단 칠해볼까요? 이 대안들은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대안들. 이들은 불가능하다. 100만 원. 100만 원 이제 초기 투자. 이건 100만 원까지 되겠네요. 100만 원까지 되겠네. 초기 투자금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고려를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 가능성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조건을 아까 전에 봐야죠. 저희 어떻게 조건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P1과 P2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P1과 P2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선택이 가능하다. 동그라미로 할까요? Y로 할까요? 그렇죠.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은 당연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은 항상 기준이 되는 대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 선택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A1과 A2 했었고, 그러니까 P1과 P2를 따로 선택했었고, P3는 P1의 부수적인 난, 그래서 P3를 볼까요? P3를 하면은 이거는 근데 불가능하죠. P3만 선택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노가 되고, 그리고 P1과 P2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P1과 P2를 같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저희 각각 선택하는 건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P1 그리고 P4만 선택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P4는 왜? P4는 P2의 부수적인 아니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이 92라고 적혀 있는 P4는 P2의 부수적인 아니니까 이건 가능해지고 반대로 P4하고 P1은 또 조합이 안 되죠. 노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능한 안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다 예산 초과죠, 여기는. 다 예산 초과. 예산 초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안이 A10 그리고 여기 A2, A1, A0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P3는 P1의 부수적인 아니라고 해서 P3가 선택되고 P1이 선택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A5는 어때요? 예산이 초과합니다. 초과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투자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투자안과 모든 조합을 고려해 보시고 초기 투자의 연관선수의 자동화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투자 대안들이 가능한지 전체 이게 totally exhaustive죠. 예, 그래서 전체를 이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투자 대안의 평가 방법, 최저 허용 수익률, MARR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 MARR,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리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MAR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엔 이제 기회비용, 이제 MARR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죠. 그래서 MARR은 기회비용과 같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MARR이 보장되는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RR은 기회비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투자 기회를 포기하고, 그렇죠? 어떤 투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MARR은 재투자 수익률과 같다.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Reinvestment Rate of Return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투자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장차 MARR 정도의 이익이 보장되는 다른 투자 기회 재투자에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투자 수익률과 같다. 아셨죠? 예. 세 번째는 이제 MARR에 대한 특성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특성인데,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특성입니다. MAR의 객관적인 설정 기준이 없다. 아셨죠? 그래서 MAR은 뭐 은행의 정기 예금보다는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 대신에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예금 이유라고 똑같으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냥 정기 예금에 넣는 게 낫죠. 왜? 정기예금보다 안전자산, 위험률 제로다 라고 봅니다. 리스크 제로의 안정자산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낮은 MARR이면 혹은 같은 MARR이면 이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대안이라는 거는 당연히 정기예금에다가 넣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조건은 성립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투자하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은행 예금, 정기 예금, 그 낮은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더 낮아요. 투자 수익. 그러면 그건 자선 사업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예. MARR 높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높은 MARR 그리고 낮은 MARR 그래서 이제 보수적 투자냐 공격적 투자냐 개인 성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MARR을 높게 책정하면 이윤이 높게 보장되는 투자 대안에만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자본 운용 형태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MARR을 낮게 책정하면 수익률이 낮은 대안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기회, 높은 투자이익이 기대되는 투자 기회를 잃거나 투자 손실의 위험성도 내포되는 공격적인 자본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라고 합니다. 뭐 벤처 사업, 벤처 투자, 뭐 투자자 이런 경우에는 낮은 MA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반 대기업에 투자한다. 뭐 대기업 원래 성공 잘하고 있는데 수익률도 높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높은 MAR. 네. 기업에서의 MAR은 무엇이냐? 결국 예, 열악한 사업 부분의 투자 및 사업 부분 투자 억제 및 투자 환경이 좋은 부분의 투자 증가를 통해 기업 전체의 투자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이다. 왜냐면 결국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그렇습니다. 투자를 통해 얻거나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셔도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시점에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호전되면 투자 환경이 호전되었을 때
투자의 역할을 이제 투자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점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개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 그러니까 A지로 혹은 do nothing 대안이라고 하는데 A지로 혹은 do nothing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 이것도 참 대안이라는 게 재밌죠. 앞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네 개의 생각나시나요? 네 개의 이 대안이 있을 때 구성했었죠. 이거 선택하는 구성해서 A지로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것도 대안으로 고려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한 중 어느 안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의 투자라고 하고요. H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용자금을 실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0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검토 중인 투자 대안 대신 MARR이 보장되는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안들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이 투자금을 다른 곳에 대안들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안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맡기거나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맡기는 것도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투자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로 투자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둘 경우 투자자가 설정한 MARR은 뭡니까? 은행의 예금 금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MARR은 적어도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투자한들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은행 금리가 차라리 안전자산에 돈을 놔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금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음 연도에 또 이제 좋은 투자자안이 있을 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무조건 기회가 왔다고 무조건 잡는 게 좋진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이제 묶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예금했다가 이제 급할 때 쓰실 수 있죠. 다음 기회에 더 이제 수익이 생각해보니까 이번 말고 다음 기회에 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선택이죠, 사실은. 예. 어쨌든 이 예에서 투자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는 하여튼 MARR은 은행에 예금금리가 된다는 점 그렇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은행의 예금금리가 되는 것 자체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 PAG로 그렇죠? 현가와 등가와 미래가는 결국에는 아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지로다. 예, 그렇죠? 모든 게 지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인 것이지 이게 결국에는 뭐 얻는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가가 0이 되는 이율이 보장되는 대안에 투자한다는 뜻으로 현가 혹은 미래가, 연간등가가 0이 되는 이율이 보장되는 대안에 투자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념도 살펴봤으니까 현가, 미래가 그리고 연간 대가에 대한 척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투자 대안의 비교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정말 이 세 가지를 엄청 많이 계산하셨죠. 예, W는 worth입니다. 보통 PV, value를 계산하셨죠. 예, worth, present worth, future worth, annual equivalent입니다. worth까지 해서 하여튼 AW로 쓰시고 PW, FW, AW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가, 투자 대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과 등가가 되는 현재 시점, 가치로 환산 및 비교 평가하는 척도, 비교 평가 척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시점으로. 예. 그리고 미래가, 투자 대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과 등가가 되는 사업 종료 시점. T는 뭐 N년이라고 하면 T 이꼴 N이죠. 그래서 가치로 환산 및 비교 평가하는 척도, 종료 시점이고 개시 시점이죠. 그렇죠? 투자 시점, 종료 시점, 연간 등가, 투자 대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과 등가가 되는 사업 기간에 걸친 균일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 및
비교 평가 척도. 그래서 이제 균일한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관가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편하겠죠? 이용하시는 게 그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 이제 투자에 대한 비교 척도 특히 형가 부분 PW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투자 대안에 대한 형가 PWI가 이제 0보다 클 경우, 0이랑 같을 경우, 그리고 0보다 작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비교를 하실 때 이럴 때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 예, 대안에 대한 형가가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금액과 투자에 따른 수익을 현재 시점에 가치로 환산한 경우 투자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투자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 대안에 대한 형가가 0인 경우, 그럼 지출과 수입이 같아지는 거니까 투자를 보류하고 이제 면밀한 비용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0보다 0인지, 그렇죠? 0보다 큰 건 아닌지, 아니면 0보다 작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투자 대안에 대한 형가가 PW가 결국 I가 0보다 작다. 예. 그 부분은 뭡니까? 손해예요, 손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아니기 때문에 비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면 된다. 여긴 제조사, 여기는 선택.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현금 흐름 PWI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가 계산, 현가 미래가를 현가로 변화하시면 되죠. 아니면 뭐 등가도 현가로 변화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미 뭐 앞서 3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미 중간고사 보실 때도 이미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F0 현가, F0는 결국 현가하고 같고 F1, F2, F3 이렇게 기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을 다 더해 나가서 결국에 퓨처 value를 worth를 결국에는 present worth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I 값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적으로 그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점. 너무 기간이 멀면 이 금액은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환산을 하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율이 만약 서로 달라지면 이제 순차적으로 일일이 현금 흐름도 그려가지고 계속 이제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겠죠. 저희도 이미 했었습니다. 복잡하게 그렇죠. MPB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현금흐름에 대한 현가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엑셀 제목 없어요. MPB 네. 혹은 MPB Rate Value 가지고 마이너스 F0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F0 이쪽 양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F0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구할 수 있고요. 레이트는 당연히 이율이고 FT는 이제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이고 그렇죠. 그리고 value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셀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심하시고 엑셀 재무함수 MPB를 이용해서 주어진 현금흐름에 대해서 현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셨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새로운 장비 구입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 이제 엔지니어가 결국에 이제 생산성의 향상을 하려고 이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데 장비 구입 비용이 2,5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입 비용이 2,500만 원. 그리고 이제 수명은 5년이며 5년 뒤 잔존 가치는 500만 원. 그래서 5년 후에 판다는 얘기래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생산성이 향상에 이르게 되는데 연간 800만 원의 추가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그렇죠. 이 회사의 설비 투자에 대한 MARR은 얼마냐? 20%예요. 이럴 경우 이 제안을 선택해야 하는가? 현가 PW를 기준으로 평가하시오. 입니다. 여러분, 평가로 다 변화해서 프레젠트 월스 구하셔가지고 이게 투자가 가능한 아닌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를 푸시려면 뭘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현금 흐름도 그리는 게 가장 낫다고 했어요. 그렇죠. 현금 흐름도 한번 그려봅시다. 어, 제로 시점에 2,500만 원 투자를 합니다. 구입 비용,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년 뒤 잔존 가치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 2,500원 여기 있고 0이고 5년 시점에서 잔 500만 원. 그렇죠. 그 연간 800만 원의 추가 순수익, 연간 800만 원. 1, 2, 3, 4가요? 연간 800만 원의 추가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에다가 여기 사실 더 높아지겠네요. 8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다가 800만 원. 그래서 1,300만 원이 되겠네. 그렇죠? 이 경우에 PW 20%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MARR 20%입니다. 경우에 이럴 경우에 한번 구해보면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MPV 함수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MPV랑 이제 현재 투자된 금액을 이제 더해주시면 돼요. 투자된 금액 정확하게 말하면 빼주셔야죠. 빼주시면 됩니다. 예, PW 한번 이제 계산해 볼까요? 엑셀을 한번 열어봐야죠. 엑셀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 PW 20%예요. MARR이. 이것은 어떻게 되냐? 현재 투자 2,500만 원. 그렇죠? 이거를 2,500만 원. 그리고 이거 이제 2,500만 원이고 이거를 이제 PV 함수 사용하시고 PA 함수 그러니까 PV 펑션 사용하셔도 되는데 MPV를 사용할게요. MPV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PV가 익숙하셔서 PV 바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웨이트 20%입니다. value 처음에 800 밸류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800 또 800 4번 그렇죠? 다섯 번째는 얼마예요? 1300 500 더하기 800이죠.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93만 원 대략.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 MPV하고 친하지 않다 라고 해서 PV 함수 사용하신 분들 뭐 사용하시면 되죠. 어떻게 합니까? 0.2 그렇죠? MPER 얼마였어? 5년 PMT 800 그렇죠? 800 이 되고 사실은 뭐 이거를 이제 음수냐 양수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익이 발생한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PV 그래서 미래가를 또 변환해 주셔야죠. 0.2 하고 5년 하고 미래가 미래가니까 500만 원 그렇죠?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부호가 문제죠. 부호가 문제입니다. 인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해주시면 부호를 투자 금액과 반대로 주셔야죠.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같은 가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같은 가격이 나와요. MPV를 쓰셔도 93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 93.4만 원 정도, 43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점이에요? 얘가 0보다 큰지 아니면 0하고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0보다 큽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투자 대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맞죠? 투자 대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MPV를 이런 식으로 쓰기가 싫다. 나는 이런 식으로 쓰기가 싫다라고 하면 교재에 있는 대로 기간과 현금 흐름을 그려주세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그리고 기간을 0, 1, 2, 3, 4, 5 5까지죠. 네. 써주시고 처음엔 2,500만 원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 800, 800, 800, 800 그리고 얼마였습니까?
800 더하기 500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PW 구해주시면 되죠. 20 해가지고 오늘 수 더하기 MPV, 그럼 이거 얼마죠? 0.2였죠? 20%. 이 레인지를 바로 이렇게 5개를 레인지를 해주시면 동일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표를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싫다 그러면 PB를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문제를 푸는 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으면 다 맞게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상상력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서 다 구하시면 되죠. 뭐 정답을 옳게 구했으면 됐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답을 옳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특정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제가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면, 시험에서 제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방식을 따라야겠지만, 만약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써서 정답을 구하시면 되죠.